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유통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쿠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팡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나이키랑 같이 이제 매수 후보군까지 갔다가 제가 매수를 안 했던 기업이긴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의 유통 시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솔직히 좀 확신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곳에 저는 위치에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로봇, 이런 주행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경제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AI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유통에 대해서는 좀 아직 확신은 없어서 제가 투자를 안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봤던 되게 재밌는 글들이 좀 있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투자 공부하기 전에 읽었던 이 17년 쿠팡 퇴사자의 글과 여기에 달린 댓글이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은 되게 웃기. 소주 꼬부 쿠팡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쿠팡에 파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오픈마켓에 구조적으로 쿠팡이 오픈마켓보다 싸게 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쿠팡이 손해를 감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장사는 결국 이윤을 남기는 기업만 살아남는 어쩌고저쩌고. 11번가 옥션 G마켓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삼성, 현대가 합쳐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완전 지금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11번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요. 옥션이랑 G마켓을 합쳐서 신세계가 가져갔는데 지금 그거 엄청 망해가지고 알리바바랑 지금 합병해서 하고 반대가 됐습니다. 아마 얘는 안 써본 것 같아. 쿠팡을 왜 쓰냐면은 가격도 물론 걔네가 알고리즘으로 제일 싸게 맞춥니다. 그거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무엇보다 그냥 편해요. 토스의 기능들이 은행들보다 다른가요? 저는 크게 안 다르고 커뮤니티 이런 거 빼고는 은행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앱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스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졸라 편하거나 졸라 빠르거나 졸라 싸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편하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도파민이 일상의 시대에서는 빨리 쓰고 하는 게 편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리함이란 거를 우리가 분명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리고 이거는 당시 17년도에 이 사람이 전직자인데 얘가 썼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임원들 자꾸 데려오는 게 좀 빡쳤나 봐요. 근데 왜 빡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불만 전화가 폭주해서 본사 인력들이 주말에 출고 지원 지역을 나가서 이거는 좀 이해가. 그리고 외국인이어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고액 연봉자거나 성과를 내거나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국적이 외국인이. 근데 이거를 왜 네가 평가하세요? 이거는 돈 주는 사람이 평가하면 되는 거지. 주주랑 대표가 평가하는 거지. 직원은 피드백을 주면 되는 건데 쿠팡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선임한. 글쎄요.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직원 레벨에서 보이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주주 입장에서 보이는 거랑은 완전 점이 무조건 자기 입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다고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튼 얘는 외국인들 때문에 그냥 빡이 차는 권한이랑 고액 연봉은 있는데 내가 성과나 능력은 없는 것 같다고 직원의 관점에서 좀 지레 짐작을 했.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쿠팡 패를 한다는 좀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통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소통도 좋긴 한데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소통은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 김범석 대표가 혼자 하고 임원들이 바삐 움직이면은 직원들이 어디로 우리가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라고 하는데 물론 다 얘기를 해주면은 좋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소통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죠. 특히 큰 회사로 갈수록 이게 자기 자리에서 각자 이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직원 레벨에서 업무를 할 위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좀 신경을 쓰면서 업무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한국 대기업 특유의 적폐와 스타트업 미숙함이 있는 국가. 그래서 돈 잘 버는 대기업들 전부가 좋거나 건강한 기업은 일단 돈을 잘 버는 회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회사는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런 기업들은 물론 소통도 잘하고 문화도 좋고 하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가능성이 있지만 이상적인 회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아마 창업을 해도 그건 다 알 거예요. 예, 완벽한 무라파음이고 뭐 어쩌고 아무튼 외국인들 연봉 주는 게 불만이고 쿠팡은 단점이 엄청 많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 없는 회사는 아니다 라고 했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엄청 잘 됐죠. 매출 40조가 돌파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중에 1위가 됐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표가 이거 실제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으니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국인들은 큰 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도전 정신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며 경영진을 전업 외국인으로 갈아치운 이유에 대해 입버릇처럼 말해라고 했는데 뭐 이게 이 말을 했던지 안 했던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실제 이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엄청난 통찰인 거죠. 예. 외국인들 데려오는 이유가 뭐였죠? 이것만 봐도 쿠팡이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한글 글이 있었는데 이거 100% 한국인이 그리고 뭐 불협화음 뭐 외국인 왜 데려왔냐 되게 사소한 불만들 쿠팡의 실패를 예측했던 이 수많은 한국인들 근시안적이죠. 큰 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지금 대성공을 해서 마치 김범석 이 사람이 한 말을 또 빨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의 문제죠. 예, 이제 성공하면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면서 왜 합리적인 가격이죠 뭐 그게 어쩌고 하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말 한마디가 비논리적인 접근으로 이어져 이를 그르친다고 믿는 것 같다. 이제 지금은 좀 빨아주는 단계로 갔습니다. 예,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단계로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실제 김범석 회장이 이 말을 했으면 근데 저는 이 말로는 안 그랬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지금 행동을 보면 본인이랑 나머지 다 이제 거의 한국인 없죠. 지금 싹 다 거의 외국인이죠. 이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으로 해서 잘 된 건지는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저도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는데 같이 일을 했던 임원들을 많이 데려왔다는 게 좀 썰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인물 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실제 이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맞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동은 지금 한국인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없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예, 기업의 성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통 매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거의 지금 계속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조만간 거의 뭐 네이버와 함께 짜도 능력이 있어요. 그 팝패치라는 명품 회사를 굉장히 거의 저점에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고점에 몰빵 치면서 병신같이 돈 까먹는 롯데그룹이나 이런 명품 회사들이 한국에서 다 처망했죠. 반란, 뭐 머스티 이런 거 다 처망할 거 알고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팝패치를 매입했다는 게 전 되게 뭔가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적은 거고 성공을 한다면 정말 잘 산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는 유통업체의 그런 의사결정권자 중에서 김범석 이 양반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을 보는 관점도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쿠팡의 실패를 예측했던 한국인들이 싹 다 틀렸기 때문에 반면에 걔네랑 쿠팡이랑 경쟁하는 지금 롯데그룹을 보면은 진짜 한숨만 나오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칼럼리스트, 뭐 디스플레이 영상사, 보건연구원, 통계학 전공, 뭐 재무담당 임원, 그렇죠. 일단 싹 다 한국인에다가 이랑 크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한가득이고요. 이거는 신세계 쪽인데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그거는 안 보이고 뭐 변호사가 보이고요. 중부지방국세청장 보이, 프랜차이즈 학회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좀 뻔한 인물들이 한가득이죠. 586 중심에 뻔한 인물들이 다수 특별한 방법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경영하느냐가 진짜 근데 이마트와 경쟁을 하고 있는 신세계를 보면은 한숨만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되게 문제가 이 한국의 경영자 조인이 엄청 많습니다. 쿠팡의 이제 대표도 판사 출신 변호사고 현재는 김범섭 이양 경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대표도 그 최수연 대표도 그 사람도 김현장 출신 변호사. 한국이 조인 출신들을
대표를 안 치는 이유가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 한반도에서는 사업 같은 걸 하려면은 법을 되게 잘 알아야, 법을 잘 조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법에 어떻게 로비를 하고 법에 어떻게 맞추느냐. 진짜 좀 쥐방울 만한 땅에서 수많은 규제와 로비와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적인 시장 경제인 거거든요. 예, 공산주의 시장 경제라고 저는 부르. 이런 비효율 때문에 혁신보다는 그냥 마진 따먹기랑 소비자 등쳐먹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기에 안 걸리고 소비자한테 거짓말을 치면서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만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 미국 최고의 유통기업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CEO는 어떤 인간일까요? 창고에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월마트 창고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다양한 유통기업의 CEO로 겹쳐서 지금 이제 CEO가 월마트가 되고, 우리가 이커머스 때문에 뭐 유통이 어렵다는 헛소리는 전혀 의미가 없고, 아마존보다도 지금 이 사람이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지금 좋습니다. 이 사람이 경영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보이는 거죠. 미국의 상장사 대부분의 CEO들은 뭐 물론 법조인도 있긴 하지만 엔지니어나 현장에서 굴은 진짜 잔뼈 굵은 애들이 경영을 기본적으로 더 맡아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혁신이 나오고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한국의 대부분 다 그냥 뭐 펜대 잡고 돌리거나 사무직이거나 아니면 법조인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게다가 늙어버렸죠. 월마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한국의 환경에서 이 김범석과 그가 이끄는 저는 외국인 이 경영진들은 저는 한국의 기업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뭐 그건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쿠팡이 앞으로 한국에 거의 뭐 반독점식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인드랑 관점이 완전 다르고, 어떤 거를 적기에 투자하고 저가에 투자하는 이 능력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죠. 쿠팡이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물론긴 한데 사실 네이버는 뭔가 좀 많이 집중하는 모습이죠. 포인트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전통 유통이랑은 약간 좀 전통 유통만 봤을 때는 저는 뭐 물론 네이버는 저는 당연히 안 망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전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유통 커머스 이쪽이 아니라 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이버는 지금 뭐 구글이 오픈AI한테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 네이버 완전 점유율을 다 잃어버리고 퍼블릭시 뭐 이런 것만 남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통을 봤을 때는 네이버, 쿠팡 빼고는 저는 다 망할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진들이 이끄는 한국 기업은 절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요. 너무 명확하게. 네, 이상입니다.